반갑습니다. 오늘도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마이TV 박영식의 정치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분과 함께하는 날이죠. 박주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리고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 오른쪽에 계신 우리 박주민 의원 AKA 박주민 작가께서 아유, 오늘 이 시간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이러셨는데 박수 치시면서 와! 막 이러시니까 네, 에너지를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니 또 이 지난주에도 주민의 헌법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주민의 헌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 박주민 작가님의 책 개정 증보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이에요. 아 근데 오늘 또 무슨 판넬을 갖고 오셨어요. 대구에서 제가 이제 그 19일 날 토요일 날 예. 북토크를 합니다. 예.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걸 알려드리려고 예. 갖고 왔어요. 카페 대화의장 2층, 예, 카페 대화의장입니다. 네. 중구 북성로, 예, 북성로 저 19일 5시. 5시. 예,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가지고 예, 우리 박주민 작가님을 실제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진행을 전운수 네, 전원수. 전 최고위원이시죠? 예. 그또 기본사회위원회 같이 하고 있어요. 맞다, 저랑 맞다. 또 직권플랜본부에서 같이 위원으로 그러셨구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든든하죠. 예, 든든한 또 진행자와 함께 출판 기념 대구 북토크, 주민의 헌법, 개정 증보판, 교보 기준, 정치 사회 분야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책 갖고 왔는데 좀 나눠드려도 돼요? 지금 드려도 지금 돼요? 주신 건가요? 그럼 나중에 가서 드리려면 또 이상하잖아요. 말 그럼 나왔을 지금 때 뭘또 예, 주민의 헌법을 저희가 또 이렇게 선사받는 시간. 사실 이게 제가 거의 없다님 제가 드리려고 사인까지 다 해놨었는데 그때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예. 해당이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받기가 좀 죄송해서 명저죠. 예. 명저 영화 예. 유튜버가 쓴 책 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예. 거의 없다의 방구석 영화관. 방구석 영화관 야. 책에다가 이 박주민 의원 사인해 갖고 왔습니다. 야, 제 거는요. 네? 제 거는. 달라고 말을 해야지. 아니 너무 훈훈하게 여러분들 해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요거 여기다 놔두고 나중에 끝나면 예. 드릴게요. 네네. 예. 서로. 오늘 방송해보고 서로 기분이 좀 예. 언짢다 그냥 아니요. 책 그냥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그냥. 보여드릴게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좋네요. 약간 주민의헌법 방구석 영화관. 카지노 같은 느낌이 나네요. 풀베팅한 건가요? 네. 올인. 승자가 싹 들어가는 걸로 가죠 그러면. 예. 혹시 제가 이따 2권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 저 여기 근데 네네. 사인을 사인을 다 맞춰갖고 해주신 건데. 사인은 거의 없다님만 했어요. 나머지 분이 끝나고 사인해드릴게. 끝나고 사인해드릴게. 당연히 이거는 아니 필요하시면 사인. 어떤 분들은 뭘 굳이 사인이냐. 책만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아닙니다. 사인 가져가야죠. 사인 가져가야 됩니다. 이따가 끝나고 사인 받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정치 DNA 갈아엎기. 네. 오창석 작가의 책은 정치사회 11위. 정치 DNA가 민주당 DNA. 죄송합니다. 일부러 민주당. 검색 안 나오게 하려고. 악마야. 창성아 미안해 잘못했어. 민주당 DNA 갈아엎기. 네. 오창석 작가의 책은 11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는. 네, 많은 분들이 창석이 불쌍해서 책 사주려고 하다가 예. 이재명 대표 이제 후원 계좌가 오픈하는 바람에 돈이 그쪽으로 다 몰렸어요. 예, 다시 이제 그렇습니다. 신권 받고. 예, 오마이 TV에서도 네. 예, 오마이 놈들이 저한테 빨리 홍보를 하라고. 예, 이겁니다 바로 이게 결국 국민이 결국 합니다. 안 국민이 그래도 일이에요. 예,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이게 지금 이게 모든 분야를 다 네. 1위한 것 같은데요. 교보에서는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전체 1위. 전체 네. 1위고. 전체 1위고 네. 예, 전체 1위 화제의 책입니다. 네. 이재명의 인생과 철학 위기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오마이북에서 나왔습니다. 와우. 오마이북이라서 오마이 TV에서 지금 네. 홍보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많은 구매를 독려해 달라고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으니까 일단은 하고 요 책은 또 중심에 놓겠습니다. 악마 예, 배팅이군요. 예. 네. 승자가 독식하는 걸로. 예. 전부. 아니 그리고 네. 제가 궁금해가지고 교보를 들어가 봤어요. 네. 교보를 들어가 봤더니 정치 사회 분야에 1위 결국 국민이 합니다. 뭐 전 분야 베스트셀러니까 뭐 그렇고요. 2위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 결정문. 헌재에서 낸 헌재. 거예요. 예, 헌법재판소. 이거는 맞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낸 거고요. 이거 3위가 이례적인데요. 오. 3위 분노를 넘어
김동현. 아, 오. 3위예요. 3위예요. 네,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3위. 근데 그 뒤로는 이재명의 길, 이재명의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헌법.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 야,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책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하지만 결국의 정점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니 대표님은 좀 책 한 권으로 모아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 쓰셨어요. 네, 맞아요. 네. 다른 데서 이제 쓴 거라서.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 쓰겠다는 사람 또 말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김민석 최고도 쓰신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명의 형법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창석 작가 큰일 납니다. 네. 이재명 DNA 갈아엎기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추천사 이런 거 혹시 주민의 헌법에 아 대표님이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받아놔야 받아놔야 나중에 될 띠지 것 같아요. 갈고 해가지고 네. 새로 쓸 수 있잖아요. 띠지를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러면 선거 기간 안에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꼭 받겠습니다. 예. 예.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예, 또 있습니까? 한동훈의 책이 상위 50위에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예. 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원래 첫 책부터 너무 많이 팔리면 예. 작가가 태만해져서 안 돼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네, 예. 이렇게 또 이제 그 훌륭한 작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0년대생의 정치지. 그쵸. 예. 한동훈 씨와 비슷한 급이 되네요. 사라졌으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 세 분의 반갑습니다. 작가님과 네. 세 분의 작가님과 함께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신 곳은 오마이 TV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오마이 북에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 나왔다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이재명 전 대표는 타임즈에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라는 속보가 맞아요. 들어와 있네요. 야. 그래요? 야, 100인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오. 이게 참 뭐랄까 타임지라고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매거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100인 선정된 또 시기가 또 오늘 뉴스가 된 모양이네요. 예,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한 호재이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굉장한 또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동영 그 작가가 네네. 자기 채널에서 예. 명언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는 고개 좀 쳐들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남겼어요. 고개를 들면 원래 골프에서는 이제 예. 네. 골프와 선거는 고개 오비가 쳐들면 난다는 진다라는 거죠. 얘기가 예,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거 못지않게 사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못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 국민의힘이 정말 역사에 남을 삽질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판때기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네. 그런 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경기를 늦추면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코미디를 찍고 있는데 안 웃는 것도 그렇죠. 영화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정말. 예. 참을 수가 없어요. 예. 참을 수가 없는 소식도 해도 돼요. 네. 또 저 있어요? 원래 시작을 하면서 좀 분노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우리 작가님들 책 얘기하면서 하하호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타임지에 올라갔지만 누군가는 정말 전 세계에서 물을 쫙쫙 쓴 한 명, 뭐 100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구가 물 부족 그 지구인데 네. 야, 이 인간은 7일 동안 관저에서 쓴 수돗물이 228톤이라고 2인 가구가 한 달 사용량의 16배를 기록한 윤석열이 관저 기간에 남아있는 동안 7일간 파면 7일간 수돗물만 228톤을 썼대요. 뭘 한 거지? 모르겠어요.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아리수 본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대요. 예. 근데 2인 가구의 평균 수도 사용량이 13톤에서 14톤인데 여기에 16배 수준인 228.36톤을 썼대요. 뭐지? 그래서 이게 해당 기간 윤석열 관저에서 쓴 수도 요금이 74만 6,240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뭐 했을까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파면 7일간 윤석열이 사람들 많이 만난 것도 알고 있고 네. 뭘 많이 먹은 것도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데 네네. 228톤의 물을 썼다라는 거는 뭐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봐야 돼요? 220. 변기물을 엄청나게 많이 내린 건가? 변기 아니면- 너무 많이 아니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변기 물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니면 사우나 시설이 있나 거기? 아니 그 그러니까- 히노키탕은 있는 걸로 알고 근데 네. 있어요. 히노키탕이 일단 물을 채워 놓으면 매일매일 그거 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많은 양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이게 228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예. 그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나온 것도 사실은 예. 사람들 더 불편해라. 네. 더 짜증나라. 뭐 교통통제되고 막 이랬으니까. 연 먹어라. 뭐 예.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저는 왠지 그 신보가 그냥 물을 틀어놓지 않았을까? 진짜 그냥- 그러면 어. 그건 진짜 사악한 거예요. 진짜 사악한 거. 진짜 사악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죠. 그것도 예.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예. 아니 뭐 저기 뭐 뮤지컬 배우 모 씨는 이 방안이 다 수증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운 물을 항상 계속 틀어놓는다고 하잖아요. 대기실에서. 예, 예. 목 관리를 위해서. 목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것도 얘기했다가 욕을 무지무지하게 먹었거든요. 그거는 욕먹을 만하죠. 가습기 틀면 예. 되지 가습기 틀면 그게 되죠. 왜 그치. 무슨 짓이냐. 네. 근데 또 뭐 이제 뭐 자신만의 징크스일 수 있는 거고. 예, 예. 아마 그래서 그냥 관저 쓰는 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얘레이 먹어봐라 이런 게 아닐까. 아. 그거 말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관저 자체가 어쨌든 우리 국가의 재산이고 맞아요. 여기에서 쓰는 모든 비용은 다 세금. 네. 맞을 맞아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파면되는 순간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아니, 봤지만 네. 권한쟁 파면 선고할 때 시간을 딱 보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11시 경호는 받을 수 있어도 네. 관저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아리수 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4월 4일부터 해서 4월 10일까지 딱 그거를 전체 계산해 가지고 아리수 본부가 자료를 이제 김영환 의원실에 넘겨준 건데 예 골고루 거의 평균적으로 33톤씩 평균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뭐야? 매일을 아. 제일 많이 쓴 게 재밌는 건 4월 4일 금요일에 39톤을 썼어요. 제일 많이 썼네요. 4월 4일 하루에만. 39톤을 어디다 쓰지? 39톤 어디다 썼을까? 진짜. 아니 무슨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이 나오는 그 신들의 목욕탕도 아니고 목욕탕. 어. 이게 이거는 근데 진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히노키 땅 외에는 별 히노키탕이 막 수영장만한 크기인가? 아니에요. 그게 한 4인 들어갈 만한 정사각형. 우리 일반 그 아파트 욕조에 있는 1인 욕조의 한 뭐 두어 배 정도, 2.5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히노키 탕은 정사각형으로 만든대요. 예, 히노키탕 그 호텔에도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냥 적당한 크기죠. 사실 왜냐하면 히노키는 목재가 또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누군가는 지금 댓글에 어떤 분께서 네. 약을 버리는데 쓰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아. 올라오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뭔가를 예.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는 희석시키는데 희석시키고 그쵸, 원래 어, 영화에서 모르겠다. 보면 사실 그 그런 영화 게 저 있잖아요. 영화적 상상력이네요. 예. 영화적 역시. 상상력입니다. 영화적 예, 예, 예. 예. 근데 예. 근데 그건 약간 뭔가 물에다가 예. 씻겨 내려보내거나 예. 원래 이제 그러니까 약이나 피나 막 이런 거 예. 증거 없앨 뭐 때 피가 있을 일은 없을 테니까. 야,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김치찌개 끓였냐? 김치찌개 38톤씩 끓이기는 어렵죠. 아, 저희가 정말 야 그 정도면 저희가 정말 우스갯소 돼지 한 10마리 들어가겠네. 38톤이면. 아니 저희가 그 히노키탕 얘기하면서 정말 우스갯소리 농담으로 무슨 편백찜을 해 먹으려고 그렇게 큰 걸 지었냐. 그 관저에 있는 사람들 다 그 해 먹으려고 편백찜 만들려고 거기서 해 먹었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선 이렇게 물을 많이 쓸 리는 없는데 중요한 건 정말 국가의 세금을 물 쓰듯 썼다. 맞아요. 민간인 주제에 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예. 관저에서 6박 7일의 비용도 다 징수해야 되는 마당에 예. 이 물을 이렇게 물쓰듯 썼다니 야 이거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예,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봤는데 네. 그 이제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예, 예. 약을 버리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거 다 경험이에요? 예, 뭐라고요? 너무 잘 알길래. 아니 이제 그 다루고 있는 영화들 많이 보다 아, 보면은 그쵸. 물의 양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넘겨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하수구로. 아. 그렇잖아요. 네. 하수구로 넘기는데 그렇게 막 35톤이 몇십 필요할 일은 그치, 없지. 그치.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야. 아니 제가 처음에 그냥 얼떨결에 얘기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예래 이런 거 이거나 틀어놓은 게 맞는 먹어라. 거.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에라이 그냥 여시나 먹어라 예. 그런 느낌. 아니면 뭐 반려동물이 워낙에 많으니까 예. 반려견 목욕하는데 이렇게 썼다고요? 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추정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사실 다 합쳐도 그 정도 쓴다는 게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은 물을 빼돌렸을 것이다. 마지막 아크로미스에 가서 쓸 물을 아니 근데 와 평생 쓸물을 가져갔구나 그러면. 그러네. 아니 그쵸. 그거 어디다 보관해요 근데. 진짜 뭐로 해도 상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예, 아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물도 부족한데 뭐 한다고 글이 썼느냐, 물을 빼돌린 거 아니냐, 청소 비용이 맞는 것 같다, 뭔가 인멸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등등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이 파면 이후에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 등등은 철저하게 이제 조사 이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고, 야 진짜 영화적 상상력까지 다 동원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대통령 그 어떤 윤석열의 과거 관저 얘기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있었던 그 압수수색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아, 결국 근데 중요한 실패했어요. 건 저도 이제 오전에 막 활동하면서 어쨌든 오전에 이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니까 이제 방송 시간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방송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주제가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아. 바뀌지가 않아요. 네. 여전히 대치 국면이에요. 맞아요. 기사만 뭐 5시간째 대치, 6시간째 대치, 10시간 대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더니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건 근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빈집이잖아요. 네, 빈집이고 이제 비밀이나 이런 곳이 있는 경우에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데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미 퇴임한 대통령이고 거기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의 목적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서버. 예. 그래서 그날 무슨 대화를 했고 언제 예.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 예. 근데 무슨 국가의 위해가 있어? 이거 다 내란이라고 인정이 사실상 헌재에 의해서 된 거고, 그래서 예. 대통령이 파면까지 된 그 자료를 갖고 가겠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이 지금 직권을 남용해서 공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 진짜 이 끝까지 이러네요, 김성원. 아니 근데 김성 이거를 그 우리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 보안 시설이어서 안 된다. 그리고 책임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뭐 압수수색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사유였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책임자는 누굽니까? 아니 지금 현재는 아마 경호처에서 막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경호처가 이제 막았다고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한덕수라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잖아요. 명령할 수 있죠. 예. 국가의 어떤 법 집행에 협조해라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덕수도 문제고 김성훈도 문제고. 네. 실질적인 명령권자는 한덕수고 한덕수. 예. 한덕수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김성훈이가 자기 판단하에 막아섰다라고 하면 예. 이거는 국가에서 발급한 수색영장인데 네네네. 맞아요. 이거를 김성훈이 개인이 어떻게 이걸 막아요? 음. 거기다 막기 위해서는 아까 박지훈 의원 말씀처럼 뭔가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 사유에 대해서 너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라고만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뭐 이미 제출받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네.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는 그런 의심도 들었어요. 경찰이 시그널 받고 김성훈이 내가 사의 표명을 하는 순간 다 마무리한 거니까 니네 들어와가지고 신용이라도 해라. 근데 오늘 신용했을 때 바로 열어주면은 뭐 이상하니까 너무 깨끗하게 치운 것 같으니까 내가 사의 표명하고 나면 경찰 쪽에서는 일단 수색을 들어와 주시고 우리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는 거 하루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좀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때?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뭐 그것도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그 내란 이후에 경찰 인사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사실 내란에 관여됐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경찰의 요직에 다 가 있어요. 네. 박현수를 비롯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심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예. 또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판도 보면은 결국 압수수색 못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가질 수 있죠. 예. 아 진짜 아무래도 네. 34톤 물청소로 쓴 것 같네요. 물청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 다 막 행주 이렇게 막 짜면서 예. 바닥을 다 물로 막 미친 듯이 닦은 거야. 막 예.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네. 미친 듯이 닦자. 예. 아, 예. 228톤인데 그날 4월 4일은 38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네네. 아시다시피 그 군이 자체적으로 쓰는 비아폰들이 있는데 예. 내란 있을 때 그 대통령실에서 비아폰을 불출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지휘부들은 다 그 핸드폰을 썼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핸드폰 자체가 지금 켜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원격으로. 그래서 서버 말고는 지금 정확한 대화 시간이라든지 예. 대화 상대방 이런 예. 것들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이 서버 자체의 압수수색이 지금 몇 달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내란 혐의가 4번 있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1번 있었는데 지금 5번째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6번째 지금 실패를 오늘자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사실 말이 되나 싶고 그리고 사실 여기 오늘 압수수색 영장 그 대상으로는 그 안가 CCTV는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왜 안가 회동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 들어갔고 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나 단전 단수를 윤석열이 지시한 것을 이상민이 그 집무실에서 들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대상으로 들어간 건데 아무튼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는 이미 제출하는 형식으로 받고 끝난다? 그러니까 뭐를 하더라도 전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인 이 불신이 깔려 있는 게 핵심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예. 실제로 만약에 뭐 어떤 뭐 증거를 뭐 입수한다든지 해도 네. 뭘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음.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정들을 믿을 수 있을까 예. 하는 생각이 최소한 정권 교체 될 때까지는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예. 하루아침에 뭐 사람들을 갈아치우고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결국에는 뭐 불신 문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냐 예.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시민 작가님과 그 돌 선생님하고 예, 같이 세 분이 내용 나온 좋았어요. 그 내용들 중에 전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예. 뭐 결국 이제 뭐 행복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네. 그 통합에 대한 개념. 전 이게 정치권에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라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날 뭐 중도 얘기하고 국민 통합 얘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최소한 저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그래야 이제 진짜 그 이후에 국민 통합이 되는 거지. 예. 이런 불신의 상태에서 막 자꾸 국힘당하고 뭐 포용을 하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속 그 무기징역으로라도 저기 있으면 예. 나중에 가가지고 또 뭐 국민 통합이네 뭐네 하면서 국힘당 쿡쿡 안 찌르겠습니까? 지금도 예. 무슨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에 대한 책임까지 확실히 가야 된다. 음. 그게 이제 진짜 그 국민 통합의 첫 시작이다. 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통합하려면 어쨌든 제대로 이 내란 진압이 되고 다 종식이 되려면 수사 조사가 제일 기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제일 기본적인 압수수색이 안 되고 뭐 안가 CCTV 확보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 서버 관련돼서는 특히 검찰 쪽에서 길을 막고 있으니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 한덕수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못 믿겠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라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 탄핵 카드를 좀 다시 한번 만져본다든지 이제 이런 아니면은 의견들은 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내란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제2표결이 임박해 있거든요. 예. 어떻게든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을 좀 설득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만약에 진짜 제2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 진짜 탄핵 카드를 쓰든지 뭐 네. 탄핵하는 게 맞겠죠. 오늘 헌재에서도 뭐 민주당도 이번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카드는 일단은 뭐 더 진전시키진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헌재에서도 예. 이번에 지명 절차가 또 위헌성이 있다고, 예. 혼란시킬 수 있다라고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헌적인 일을 하고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관세 협상을 나서겠다는데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전 진짜 불안해요. 예, 이거 진짜. 불안하죠. 진짜 네. 불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뭐 상호 관세 유예가 있고 나라 간에 또 관세를 협상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네. 요거를 이제 한덕수가 뭐 관세 협상 알박기, 뭐 방위비 협상 알박기 이런 거 해버리면 네. 차기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트럼프가 한덕수하고 전화 통화하고 난 다음에 네. 몇몇 나라의 정상들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네. 키스 마이 S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키싱 마이 에스. 네, 키스 마이 S. 이거 상대방을 굉장히 개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더군다나 이제 정상 간의 통화는 안 그래도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데 예.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유출하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와서 내 엉덩이 뽀뽀하고 갔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나 핥아주고 갔어라는 얘기잖아요. 예. 진짜 그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건지 예.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내가 이거 진행하다가 탄핵당하면 나는 그 탄력으로 대선 나가는 거고 네. 탄핵 안 당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알박기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는 언제나 양손에 떡을 쥐고 지금 어느 쪽이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을 생각하면 탄핵시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발의하는 탄핵을 이제 어쨌든 드라이브를 거는 게 지금의 어쨌든 전국에서 좋은 일이겠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뭐 당연히 뭐 원칙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숨쉬는 위원, 맞아요.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위원, 위원. 지금 오늘만 해도 또 계속 위원 사유가 쌓이고 있는데 맞아요. 네. 한덕수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럼 한덕수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 얘기를 좀 더 진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따끈따끈하게 저는 요즘 한덕수를 그냥 막 제발 출마시켜 달라, 제발 한덕수가 나와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조선일보 네. 같기도 하고 TV조선은 오늘 또 이런 단독 보도를 방금 전에 냈습니다. 예, 1시간 전에 나온 보도예요. 트럼프 한덕수 통화 중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중 만나고 싶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출처 중요하죠. 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만남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표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이 내용이 의례적 인사인지 실제 만남에 무게를 둔 발언인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심지어 TV조선 기자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제목은 대문짝만하게 통화 중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에 오늘 울산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소 가서 한덕수가 트럼프와 조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함께 실으면서 우리 떡수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이렇게 통상 전문가, 협상 전문가, 미국 전문가 한덕수가 있어야만 우리나라가 이 관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예. 이거를 지금 TV조선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V조선은 아무래도 김문수가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니까 그래서 김문수보다는 비상체제죠. 그리고 원래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항상 외부 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예. 대선에 나섰던 경력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 안쪽에는 후보로 내세울 만한 인간이 안 남아있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덕수를 씻어가지고 34톤 정도 물 퍼부어가지고 씻은 다음에 사람의 씻기 위해. 예전에 한덕수가 저기 잼버리 가가지고 똥변기 닦았던 것처럼 씻어가지고 쓰고 싶은 모양인데 예. 그리고 자꾸 한덕수 쪽에서 흘리는데 이걸 트럼프하고 한덕수가 통화를 했어요. 네. 그럼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트럼프 아니면 한덕수잖아요. 네. 어디서 흘러나왔겠어요?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일보에 전화해가지고 이걸 알려줬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한덕수가 결국은 지 입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정부 관계자에게 내가 이렇게 통화했어 예. 한 거를 이 사람들이 또 옮겼겠지. 네. 네. 예. 근데 저는 트럼프가 한덕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네. 이게 더 무서운 상황. 이게 더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진짜 살벌한 거지. 야, 호구, 냄새를 맡은 거야. 야, 진짜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얘하고 해서 알 박아버려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신나가지고 보도하는 이유는 다들 바보들인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네.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니까 트럼프가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는 직접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또 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사실 무섭잖아요. 네. 아까 키싱마이 S의 주요 대상국이 방위비 얘기 나오면서 맞아요. 이탈리아, 일본, 한국을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 중에 이제 일본 관세 협상에 직접 들어간다고 해버렸고 네. 이러다 트럼프 입에서 갑자기 한국도 호구니까 우리가 먹어버려야지 얌얌 이래버리면 진짜 다음 정권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예. 예를 들어서 한덕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뭐 당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세게 치길 바라지만 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럼 한덕수 이대로 냅뒀을 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 트럼프한테 모든 걸 막 지금 다 빨리면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되네. 이 문제를 그럼 민주당에서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신속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위원, 숨쉬는 위원, 걸어다니는 위원 한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최상목도 최상목이 있죠. 네. 최상목이도 있는데 최상목이 이번 주에 방미를 합니다. 미국을 가요. 난리 났네. 미국 재무장관과 관세 협상을 한다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러면 지금 위헌 2인방이 네. 무슨 제 말은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대통령이 뽑히잖아요. 맞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제가 아는 아이, 나라는 참.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을 베트남 같은 경우 한 45일 또 몇일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일단 기간을 벌거든요. 네. 우리나라 좀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을 좀 벌어서 얘기하자면 90일 정도 주세요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맞을 텐데 지들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나서냐고요. 아니 지금 핑계가 얼마나 죠 우리 아직 네. 대통령 안 뽑혔다. 그래요. 정부 구성 안 됐다. 맞아요. 지금 협상해봐야 나중에 우리가 뒤집으면 어떡할래 니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부 구성이 되면 그때 협상하자.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지가 나서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욕할 뻔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그리고 미국이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거야.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거야. 네. 이러면 안 만나는 게 맞는 거 안 아니야? 만나야죠. 천천히 만나거나? 호구 잡으려고 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진보적인 예. 정당은 이제 국민을 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치를 한다면 네네. 이제 저들은 이제 나라를 심지어 팔아먹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잖아요. 학살자 이승만을 무슨 기념관까지 만들어 갖고 찬양을 하고 독립기념관장에 그런 뉴라이트들 막 심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그 정리해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욕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그래도 지금 탄핵 불복하겠다고 한쪽에서 난리치고 있고 윤석열 재출마를 하라는 아주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너무 좋은 국면으로 가고 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경제 살리기 지금 이걸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흐집어 놓기가 너무 좋은 그런 움직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기 뭐야 민주 정권이 탄생하면 항상 하는 짓이 지금까지 지네가 앞장서서 망쳐놨던 모든 문제들을 싹 떠넘기고 아이고. 그 인과관계는 다 없애버리고 그렇죠. 이재명 정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도대체 지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이유가 뭔가?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또 기사 써댈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맥락을 제거하고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통제하는 게 저들이 늘 써왔던 방식인데 예. 나중에 그럼 이제 맥락 다 제거하고 보면 이재명 정부가 딱 들어서 있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 때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이렇게 손해를 봤다 경제는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다 뭐 이제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 이거 다 떠넘길 거거든요. 네. 그걸 저들이 늘 해왔고 항상 그래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합리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서로 그냥 싸울 뿐이지 예. 이런 식으로 나라를 팔아먹겠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내란 국면에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인간들이 자기네들 살기 위해서 뭘 못하겠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위험해요. 한덕수 와이프하고 김건희하고 굉장히 마약한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러죠. 예, 굉장히 친한 사이. 두 분 다 지금 굉장히 미신에 그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고 예. 그분 말에 따르면 자기는 사람 이게 화가인데 사람을 안 그린대요. 얼굴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여가지고 심각한 분이다. 네, 그분. 심각해요. 공공연하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 미래가 다 보여서 나는 그림을 그릴 때 사람은 안 그린대. 와우. 이- 뭔가 좀 섬뜩한데. 근데 또 한덕수 씨가 윤석열이랑 비슷하게 아이도 없고 네. 또 와이프 말이라고 하면은 정말 뭐, 예. 뭐 똥으로 매줄 써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 네. 못지않게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심지어는 아. 둘이 한 통 속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예. 가만 내비두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뭐 댓글에서도 내일 본회의 있는데 탄핵하면 안 되나요?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독수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네. 발의하고 나서 보고한 후에 24시간 경과 등의 네. 요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발의조차 안 해두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 또 바로 또 직을 던지고 대선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니 그런- 직을 던지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그쵸, 이 그쵸. 걸어다니는 위원이 계속 사고를 치잖아요. 예, 이 정도쯤이면 안 출마하라 나오는 게 그래요. 더 이상한 게. 출마하라 그래요 그냥. 그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그냥 그만두고 나오는 게 낫죠. 저는 걱정이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독수 공간에 매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글드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완규 완전 윤석열이 시킨 거 그냥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지명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독수라는 사람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고 어제 MBN 네. 보도는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에서도 반박하긴 했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우려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또 사석에서 주변에 많이 했다는 거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겠다고. 예. 근데 나는 불출마 선언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라는 기사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면 그럼 그 사실은 뭐야? 사실은 그러니까 출마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그러니까 그치. 불출마를 하지 그렇죠. 하겠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 거기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A와 B로 나눠가지고 예. B는 불출마하겠다는 얘기고 A는 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막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예. 요것만 부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마를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출마를 하실 거면 당장 내려놓고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을 주고 변수를 줄 때는 황교안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를 해버린 거고 네. 선거기일도 빨리 지정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도 안 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요.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네. 그럼 나오려고 한다고 볼 아니 수밖에 없죠. 대선을 관리한 사람으로서 저도 오늘 낮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한다든지 나는 확실히 뜻이 없으니까 자꾸 저를 흔들지 마세요라고 선을 긋든지 그것도 아니고 계속 이상한 짓만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 사람이 통상 전문가라고요? 그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 외교하고 협상하면서 뭘 얻어냈어요? 다 퍼주는 동안 뭐 다 했어요? 퍼줬지 네. 솔직히. 일본에 오므라이스 한 그릇 얻어먹고 네. 다 갖다 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 후쿠시마 오염수 네. 개방하게 해주고 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오늘 따로 여론조사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네. 조원 CNI가
여론조사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13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 ARS 조사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대본에 아마 없을 거예요. 한덕수 범보수 적합도입니다. 29.6%. 아이고. 김문수가 21.5%. 김문수 땄네요. 한동훈이 14.1%. 그 뒤로 뭐 이제 홍준표, 나경원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짭짭하게. 지금 범보수에서는 1등 29가 나왔어요. 와우. 이렇게 되면은 뭐 네. 오늘 가처분이 인용되고 말고 뭐 다 필요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역 순회 일정을 돌면서 네. 그리고 또 그 워딩도 오늘 했거든요. 더 이상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음. 요거는 이제 그 윤석열의 민생 토론회를 또 이렇게 모델링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실상의 대선 선거 운동을 행보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5월 3일 이전에 던진다. 이제 이런 모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론조사가 일단 나왔네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액션만 하면 바로 던질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이분 참 정말 이게 뭐 낯짝이 두껍다라는 말로도 좀 아까운 게 이분 대통령 따라서 자기 출신지 바꾸시는 분 아니에요. 예. DJ가 대통령 하기 전에는 자기 서울 출신이라고 했다가 DJ가 대통령이니까 나 호남 출신이에요 이랬다가 근데 무슨 낯짝으로 호남을 가가지고 그것도 광주를 갑니까?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갔다가 시민단체들이 항의해가지고 제대로 뭐 액션도 못하고 그냥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울산 갔다고요? 울산 예. 조선소. 아무래도 그쪽으로 포커스를 전 맞추면 다음이 또 어딜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서 그렇게 비판받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들이 어필하는 게 윤 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 일단 1차적으로 예. 제일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맞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나마 이제 거기랑 좀 다른 결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한동훈 씨거든요. 예. 예,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테마주 주가 조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 주가 조작 키워드가 나오고 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얘기한 건 나밖에 없다면서 그렇죠, 갑자기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템버린을 흔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국힘당 막 네, 옆에서 맞아요. 이제 딸랑딸랑 거린다고. 템버린을 흔들고 템버린이랑 나그 키워드. 바로는 못 그래서- 들어봤어요. 예, 실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 한동훈의 입으로 예. 인터뷰에서 그 나와요 이거. 깜짝이야. 그 실제로 템버린과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조작이. 얘기. 네. 이게 뭐가 연상이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각 잡고 이거 시동을 건 거 아니냐. 다만 그런다고 해서 이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한동훈 씨도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예. 아무튼 중요한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안에서도 막 별의별 이제 계산에 의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고. 예. 특히 이제 한덕수 씨도 누가 보더라도 네. 개인의 의지와 판단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까? 예.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 이게 핵심은 윤석열 파면만 됐을 뿐 모든 건 제자리에 있다를 놓고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그 예.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지금 예. 14의 저주에 걸려 있어요. 14의 저주요?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 여론조사 14%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랑 1대1로 놓고 여론조사를 해도 14가 나오고요. 어. 지금 계속 14라는 숫자만 나와. 아.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똥줄이 탄 거죠. 좀 더. 이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김건희 걸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아. 예. 만약에 내가 김건희 카드를 꺼내면 나머지 국회 후보들을 다 한쪽에 몰아버리고 내가 나머지 반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오. 과연 그게 문제일지 지금까지 예. 카드가 없어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뭐 두터운 팬덤을 자랑한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어딜 가더라도 팬클럽 같은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진짜 많이 연호를 따라다니죠.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막 오늘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막 이러고 뭐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14. 예. 계속 14. 예. 참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얘기까지 가긴 했는데 예, 진짜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도 이거는 김건희 문제는 테마주 한동훈이 한덕수를 언급하면서 테마주 언급한 건 봤는데 야 탬버린 흔들고 있다는 표현 썼죠. 탬버린을 치며 아부를 하고 있다. 야. 꼭 템버린 얘기가 꼭 들어갔어야 됐을까? 예. 그치, 아부한다면 되지. 예, 사실 요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도 아니잖아요. 어휘도 아니에요. 네. 아니죠. 누군가를 응원할 때 뭐 응원봉을 흔들고 네. 있다. 네. 그런 얘기 안 하죠. 탬버린을 굳이 꺼내온 이유가. 예, 아무튼 한덕수 권한대행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옮겨 드릴게요.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 위기 국면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뭐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오늘 중앙일보나 뭐 조선을 보더라도 실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치
적격이자 네. 제격인 주자라고 또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따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주로 제3지대, 연대 그리고 반명연대 이런 얘기 꺼내면서 중도 무당층에 소구할 수 있는 주자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의외로 한덕수고요. 주류 언론에선 두 번째가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보시기에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뻔했던 세 분이 보시기에 한덕수, 이준석, 한덕수 누가 대선의 최대 변수일까요? 하나, 둘, 셋. 둘 중 하나요.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왜냐면 이거 이제 레거시 언론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그나마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분이 보시기에 그나마 한덕수, 이준석, 한덕수 누가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그쵸. 저도 한덕수. 지금 한덕수. 상황은 한덕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한덕수. 네. 네. 1000년이 지나도 한덕수. 아하. 네.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석인 이준석 후보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네. 시간 아니, 아깝죠. 지금 보면은 모든 대선 후보가 예. 국민의힘 경선 끝난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군가하고 경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고 예. 그 사람은 지금 이준석이 아니라 한덕수로 보여져요. 어. 두 박수영 분도 의원도 예. 한덕수 나오길 하면서 난 김문수를 그래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모 방송에서 들은 얘기로는 그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열심히 이제 대외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혼자 뭐 이제 판넬 같은 거 들고 네. 대구에서도 가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왜 대전은 안 가시나 모르겠네. 이제 뭐 가긴 가겠죠. 대전도. 아니 왜 대전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네. 예, 근데 몰래, 이제 몰래 가나? 그 이준석 후보에게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자면 그 황희도 이사님 아니에요? 정통하긴 하지. 정통하긴 해. 진짜 황희도 이사님한테 안 들었습니다. 예. 네. 이준석 후보의 일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자면 네.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유세를 비스무리하는 걸 하러 갈 때마다 예. 동일한 장소에 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유사하게 하신다는 인물이 있는데 혹시 황희도 이사님 아니시죠? 아니시죠? 저보다 더 좀 급이 있는 분이에요? 네. 아 그래요? 누구죠? 그럼 사실이군요. 그렇게 들었어요. 누군가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잠시만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의 정통한 어떤 정치권 인사가 네. 자신도 대선 후보로 곧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 운동에 뛰어드는데 이준석을 따라다닌다. 네. 뭐 그런 이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누군데요? 저는 황 이사님이 그걸 할 줄 알고 지금 옆에 계셔가지고 물어본 건데 아니군요. 아니에요. 다른 인물이군요. 다른 분입니다. 예. 아, 예전에 저 최강욱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 나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예. 이준석이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그러니까. 근데 비슷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 피선 거건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에요 일단. 이거 조롱하려고 한 거. 아니야. 요거 쇼츠 따주세요. 네. 아니 천안 돼서 나는 후보 등록이 전제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당선이 아니라 낙선 운동 하시는 분들 왕왕 있잖아요. 있죠. 용감하신 분들. 네네네. 저는 그래서 황 이사님 얘기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럼 진짜로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등록해서 이준석 후보를 따라다니며 같이 유세를 한다. 야. 누구예요, 누구?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정치인이 그러면 되게 할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봐보세요. 유승민이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누구야 이러잖아. 제가 봤을 땐 아마 끝내 이준석 후보와의 토론에 실패하신 분이 아닐까. 어나? 라는 예, 생각이 드네. 가능성 있네요. 아니 그분이 아까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별로 할 일이 없거든요 지금. 중요합니다. 예. 네. 할 근데 일이 없다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보니까 이제 오마이 댓글 이렇게 보면은 예. 뭐 그냥 이준석 조롱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예. 이건 충분히 이제 나름의 그 이유 왜 저렇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다룰 가치가 없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님 진짜 짧게 할 겁니까? 진짜 짧게. 이재명 대표님 후원 예. 단 하루 만에 그것도 이제 한 거의 99%가 소액으로 예. 6만 3천 명 참여해서 끝났죠. 29억 네. 4천만 원. 예. 심지어 2억 5천 초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단 하루 만에 있었던 건데 음. 이준석 씨 네.
그 우리가 지금 잊고 있지만 거업형님의 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를 했던 준스톤 이어 시간 떨리는 영화였죠. 2월 한 달 내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근데 1,000명을 못 넘었어요 후원자가. 그리고 가격도 5,500만 원 겨우 넘겼습니다. 그 후원자 956명째가 저거든요. 어? 지금 거기에 왜 제가 이름을 넣었냐면 제 이름을 넣어놨다가 만약에 이제 직전에 1,000명이 되면 제가 하나를 싹 빼가지고 야 900명대로 내가 알바끼를 한 거지. 야. 근데 야. 내가 이준석을 너무 우습게 봤던 거야. 근데 1,000명 근처도 못 가는 거야. 아이고, 이런. 950 몇 명에서 끝났어. 최종적으로 994인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라이브를 이렇게 보면 예. 지니어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천동에서 자꾸 지니어스 짤 올리는데 긁힌 거야? 긁힌 거. 지니어스에서 자기가 그때처럼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근데 이제 현실은 그때 1회 탈락 짤이 지금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막 언더독 얘기하고 막 나름 이 맥락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실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예. 지난 총선 때 예. 이준석 씨 노원병에 공천 준다니까 막 난리를 쳤었어요. 예. 왜냐면 노원병 자기가 상계동 이준석이라고 그렇게 막 몇십 년 활동을 해놓고 예. 십수년을 예.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노원병 공천 준다니까 막 봐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떤 핑계를 댔었냐면 그 노원 을 쪽에서 예. 국힘당이 막 사고를 치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한마디로 온갖 핑계 갑자기 밑에 지역구 얘기를 하면서 나 이준석은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딴 데로 튄 거예요. 지역구 쇼핑하면서 그러면서 화성으로 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지니어스 얘기한 맥락이 뭐냐면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서라도 이렇게 뛰어서 뒤집는 게 진짜 지니어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뻔히 이걸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불리한 상황만 생기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치는 예. 쫄보 이준석인지를 제가 다 아는데 예. 그런 식으로 지니어스 얘기를 하길래 결국 이거 1회 탈락했던 이준석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런 생각인 거죠. 아. 그냥 역시- 제가 막 역시 조롱하는 게 짧진 아니에요. 않아요. 아니 근데 맺힌 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아유, 많아. 중요합니다. 듣고 나서 역시 우리 황희두 이사님은 이 주제에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따라갈 사람이 없는 없어요. 거죠. 제가 라이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가 라이브 쉬운 일 봤다는 거에 아닙니다. 놀랐어. 네, 쉬운 일 아니에요. 네. 와, 쉬운 일 아니네. 쉬운 일 아닙니다. 준스톤 이원 한 편만 보고도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나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데 시간 쓴 내 인생까지 허무해지는 느낌이었어. 예. 근데 한마디만 하자면요. 남천동에서 네. 그 지니어스라는 이제 머리 쓰는 게임이잖아요. 예. 이게 TVN 프로그램. 장동민 씨가 우승했던 프로그램 아닙니까? 아, 맞아요. 거기서 우승하면서 이제 어떤 개그맨에 대한 편견을 확 깨버렸죠. 맞아요.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장동민이고요.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실패한 케이스가 이준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니어스를 그 프로그램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 그 첫 회 나와가지고요. 지가 똑똑한 척, 막 리더인 척을 다 하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한 명도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따라가서 쟤는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치. 그래 첫 회에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0킬 1데스에 본인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죠. 양현자 맞아요. 씨가 한 얘기 보면은 양현자 씨가 그 개혁신당 뛰쳐나오면서 맞아요. 그랬죠.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네. DNA가 없다라고 DNA. 얘기를 했어요. 야, 근데 이 얘기 길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근데 그 한마디만 더 얹을게요. 예. 공동 선대위원장을 이제 개혁신당에서 누가 하시냐면은 함익병 씨가 합니다. 이제 이분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 YTN 라디오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이 좀 어쨌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앞에 거는 이준석 매력 있지만 뒤에 이제 표현이 이제 또 달렸는데 네.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싹수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아. 매력 있지만 싸가지 없어.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근데 매력 있지만과 싸가지 없어. 어떤 이미지길래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 그래서 아마도 지니어스에서 등장했던 그런 네. 맥락의 장면들이 좀 연상이 됐다. 기본적으로 옆에 사람을 둘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쵸. 네. 참. 그게 그게 제일 사실 항상 하는 얘기고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시사평론가들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예. 이준석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뭐 자기가 슈퍼 천재인 것 같지만 옆에서 보면 참 이거 제가 정준희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자주 했던 부분인데 예.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말해줘도 모를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뭐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덕수랑 근데 사실 똑같은 게 그거예요. 예. 하버드 중요할 때마다 하버드 파는 거. 그죠. 한덕수 하버드 나왔죠. 네. 근데 그래놓고 이준석 자기는 또 하버드 판 적이 없대요. 예. 전형적인 말기술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왜 이렇게까지 이준석 얘기를 하냐면 예.
그동안 이제 그 한마디로 혐오를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을 맞아요. 조장하고 뭐 이런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제 제도화된 일베입니다. 일베 한동안 이제 사회에서 되게 부끄럽고 지탄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떳떳하게 그 배지까지 지금 달아버리니까 예. 완전히 그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팬코가 막 세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예. 그런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아 참 좋은 말. 근데 시작도 창대했지만 끝도 창대했어요. 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아, 예, 그렇다. 이렇게 또 말씀 주셔서 저런 사람 사위 삼고 싶다는 얘기 민주당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누가 그런 얘기 누가 했죠?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걸 막고자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하신 주체는 또 따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삼으려면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알이나 필요하신 분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유 네. 네. 그래요. 예. 자 최상목 청문회 오늘 있었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하고 갈 수 없는 오늘 중대한 주제죠. 아 정말 이것도 저 이거 웃겼습니다. 장면 예. 보고 나서 와 이건 위증이잖아요. 오. 대놓고 위증했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장면 보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했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위원장이 정리를 싹 해주면서 자신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12월 7일 날짜가 12월 7일,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으니까 직후에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Z 폴드 6로 바꿨다. 이렇게 증거를 대주니까 그거 사실은 고장이 나서 바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촉구합니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 불러일으켜서 송구하다 정도로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근데 또 기계만 바꾼 게 아니라 번호 자체를 또 바꿨다라는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게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들 전화번호 어떤 분은 전화번호 바꿨고 어떤 분은 다 휴대전화를 연락 바꿨는데 이거 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증거 인멸?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안가에 회동했던 사람들 다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핸드폰 바꿨잖아요. 바꿨죠.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특히 의심 가는 사람들은 핸드폰들 다 바꿨다는 거잖아요. 예. 대표적인 증거 인멸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검찰들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 버리기입니다. 갖다 버리는 거죠. 예. 이게 2월 28일에 보면 뭐 번호를 문자 폭탄이 2만 통이 와서 번호를 바꿨다라는 그 기사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권한대행 시절이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고 나서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하고 나서 문자 폭탄을 받게 되니까 번호를 바꿨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근데 12월 7일에 이제 휴대폰을 교체하고 또 여기 보니까 1월 2일에도 전화번호를 또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2월 28일에 번호를 바꿨다라는 내용 말고 오늘 청문회에서 공개된 쭉 그 계엄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그리고 2025년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 요 맥락에서 보자면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증거 인멸의 성격이 훨씬 짙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좀 더 집요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하나가 필요했다. S24 울트라면 진짜 최신 기종이에요. 맞아요. 네, 2024년에 출시된 기종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겠습니까? 뭐 스포츠 토토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핸드폰을 끽해봐야 전화, 문자, 카톡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최신형 핸드폰이 그것도 플래그십이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그 전자기기 회사에서 가장 플래그십 그러니까 깃발 들고 있는 배란 힘줘서 만든 가장 모델. 힘줘서 만든 최신형 최고급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난 건지가 너무 궁금해요. 어디서 고장이 난 거죠? 삼성을 엿보이는 건가요? 아니 뭐 문제는 고장이 날 수는 있죠. 최신형 핸드폰이 이렇게 쉽게 잘 고장 나지 않지만 예. 그럼 떨어뜨려서 액정이 나간 건지 아니면 뭐 어디 발열 쪽에 있는 베이퍼 챔퍼가 나간 건지 예. 일단 어느 부분이 고장인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으나 송구스럽다. 거짓말할 의도가 없는데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렇죠. 이게 그쵸, 무슨 그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으면 진실을 말해야지. 네. 근데 자꾸 이렇게 걸리고 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 너무 추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네. 약간 오늘 한덕수 워딩 저기 의견서 워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 네. 이거나 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송구하다라는 내용과 되게 유사한 맥락의 이런 발언인데
걸어다니는 위원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뇌도 공유하고 사고 방식도 공유하나 봐요. 아니, 말하는 그- 게 다 비슷한 네. 거예요. 며칠 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예. 핸드폰 바꿨냐라고 질문하자 네. 저는 무슨 정지화면 보는 줄 알았어요. 띡 하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 바꿨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바꿨을 때 다 뭔가 약간 걸리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사람도 걸리는 게 없었으면 진짜 고장나서 바꿨으면 고장나서 바꿨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거죠. 아니 고장이 나면은 새 기기만 사다가 기기 교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번호까지 바꿀 이유는 뭔데요? 문자 폭탄 맞아서 번호 바꿨다 그랬잖아요. 예. 번호 그러면 고장이 나서 기기를 바꾼 거예요? 아니면 문자 폭탄이 와서 번호를 바꾼 거예요? 둘 다인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이 막 우연으로 연속해서 벌어지지? 여기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우리 훌륭하신 작가님들께서 12월 7일 휴대폰을 교체하고 나서 1월 2일 전화번호 바꾼 그 사이에 어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리고 뭐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여러 이제 그 증언들이 관련자들로부터 나올 시기였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가 이어졌고 헌재에서도 뭐 이제 변론기일을 열기 전에 이제 일이었겠죠. 대부분 이제 국회에서 다 증언들이 나올 시기였는데 최상목 뭐 조태열 발언 12월 13일에는 윤석열 비상계엄 조치 한 장짜리 종이 건넸다. 이제 요런 이제 증언을 했던 게 12월 13일이고요. 12월 17일에도 최상목은 국회 기재위에 또 저기 긴급 현안질이 나와가지고 그 문건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고요. 뭐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12월에 주로 다 이제 이런 국회 일정에서 증언을 하고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12월 20일쯤에는 또 받고요. 그리고 12월 22일에는 경찰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해서 일부 또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바꾼 게 아니라 1월 2일 2025년 1월 2일이 되자 전화번호를 또 바꾼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자 2만 통을 받아서 바꿨다라는 2월 28일 네. 요 기사는 권한대행 때 또 일이니까 구분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상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무상수리 해준다 삼성 가져가면. 그렇지. 그 기간이 있다. AS 기간이. AS 네. 기간이 있죠. 보통 네. 출시 후에 6개월 혹은 1년 정도는 무상수리 기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직자들이 자꾸 핸드폰 바꾸지 못하게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직자들 나라에서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직자들은요 핸드폰 한 대만 쓰게 하고 그 핸드폰은 정부에서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최신형으로 원하는 모델로 예. 다 자기 마음대로 새 전화기를 바꾸거나 할 수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 양반들도 그 술자리에서 접대받다가 걸리면 당장 한강 가서 핸드폰 집어던지고 와이프랑 싸웠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뭐야? 떨어뜨려서 깨졌다 그러고 네. 정말 다 하죠. 그 만약에 그 공직자들이 지급받은 폰이 고장이 나면 보고 하고 바꾸게 아니면 수리받거나 하게 그리고 자기 혹은 자기 주변 사람 명의로 추가로 핸드폰도 개통 못하게 하는 법안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눈 뜨고 몇 번을 당합니까 이거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아니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돼서 문자 2만 통을 받았다? 예. 뭐 그렇게 기사에는 그것도 나와 한번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2월 28일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네요. 문자 폭탄 2만 통 번호 바꾼 최상목. 아 그러니까 최상목이 정치인도 아닌데 전화번호가 알려질 일이 별로 전화번호가 없잖아요. 어떻게 노출이 되죠? 기재부 국장 때부터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됐고 주변에 정치에 어려움을 토로했다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냐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이야 네. 뭐 막- 명함을 계속 뿌려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되게 유의미한 홍보 수단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장관이나 차관들이 자기 핸드폰 번호 있는 명함을 잘 안 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노출이 돼서 막 2만 명이 문자를 보낼 정도로 2만 통의 문자를 보낼 정도로 유포가 됐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이상한데. 기자들이나 몇 명 알고 있지 네. 이거를 일반 사람이 알 일이 몇 그러니까요. 명이나 될지. 예. 이거 보니까요. 왜 갑자기 말이 없으세요?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잠든 줄 알았어요. 이거 보니까요. 제가 여기 찾았나요? 찾았어요. 오. 찾은 게 네. 제가 이걸 감이 빨랐으면
좀 더 빨리 말씀드릴 수 있었었는데 이게 확인 좀 해주세요. 2월 28일 기사가 아니라 12월 28일 기사인 것 같아요. 아마도 거기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문자 폭탄 2만 통 번호 바꾼 최상목이 혹시나 2월 28일이 아니라 12월 28일인 걸로 좀 확인이 되는지 한번 우리 제작진들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꿨으니까. 그죠? 12월 그러니까 이제 28일 휴대전화를 2번 바꾼 게 아니라 네. 한 번만 바꾼 거죠. 12월 28일에 문자 폭탄 2만 통을 받으려면 27일에 한덕수가 탄핵되기 때문에 그렇지. 28일에 최상목이 넘겨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후보자들을 임명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후보자들을 임명하고 1월 2일에 전화번호를 바꾼 거죠. 그렇게 타임라인이 형성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2월 28일 기사인지 확인만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그거 확인하는 도중에 저희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상목이 받았던 문건에 대해서도 요거 재밌었는데. 아 이거요. 예, 김서구 법무부 차관이 정황만으로도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상목은 문건 약간 봤다 답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봤다라는 답변을 나 하는 거 보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보면 본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약간 봤다는 그 뭐 어떻게 우리가 아니,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는 못 보고 네네. 감촉으로 내용 느낌으로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속주머니 넣고 있었는데 접혀 뭔가 있어서 네. 보지 않았다. 네. 그리고 계엄 관련된 문건인 것 같은 느낌만 받았다. 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어떤 말장난 같은 것들도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민 행안부 전 행안부 장관도 저기서 봤- 저기서 이렇게 봤더니 내용이 대충 그렇더라. 그렇죠. 아니야 몽골 아니냐고. 몽골인이 아니냐고.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저 여기서 지금 박주민 의원 앞에 있는 저기 종이에 글씨도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네, 그렇죠. 보일 수가 없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데다가.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요.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예. 아하. 참 이게 저 여러모로 참 아니 이딴 거를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대답을 하는 것도 웃기고 이게 기사로 나오는 것도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게 네네. 지금 권한대행 한번 했던 양반이 그것도 경제부 총리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네네. 지적을 당하니까 아 사실은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 바꾼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어떻게 바꾼 줄 몰라요. 아유 장난치는 거야 지금. 예. 아, 맞다. 그 사이에 저희가 확인이 됐네요. 아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사가 2월 28일 게 맞고요. 아 예. 최상목이 번호를 바꾼 시점은 12월. 그리고 이제 왜 중앙일보에서 요즘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그거 아시죠? 대통령실 그,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 관련해가지고 예. 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게 2월 28일자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제 권한대행 넘겨받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 있는 내용 중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혼돈이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네. 최상목 연락처 아는 분이라는 뭐 이런 그 어떤 뭐랄까 그 게시판 아 예. 커뮤니티 게시판 네. 요거 이제 글이 캡처가 돼서 돌아다녔나 봐요. 그리고 댓글에도 최상목 번호가 막 돌아다니고 해서 그 시기에 어간에는 진짜로 이런 글이 돌아다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예, 약간의 혼선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최상목 저기 경제부 총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거짓말을 3회 이상 했기 때문에 네네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장났다라고 고장난 핸드폰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예. 문자 2만 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음. 아직 본인 말로는 아직 그 옛날 핸드폰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문자 2만 통 그거 통신사에 줘야하면 바로 알려줘요. 정말로 욕설 문자 2만 통을 받았는지 예. 본인이 확인해주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답답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3일 이전까지는 저들이 어쨌든 계속 뻗대기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저런 식으로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미비한 입법들도 있지만 예. 그리고 뭐 특히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등 다 중요한데 예.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거를 앞으로 그냥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공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물론 정권 교체되면 저지를 못하겠지만 예. 뭐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확 드러난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기현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예. 윤석열이 온갖 특혜를 받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아,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 있는데 애초에 이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헌재에서 지금 뭐 다행히도 윤석열 파면하고 오늘도 이제 한덕수에 대해서 치긴 했는데 예.
결국엔 그 한동안 8명의 손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지우지 됐었던 것도 네. 과연 이 시스템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거짓말을 하고 뻗댔을 때에 내가 받게 될 손해와 진실을 말했을 때 혹은 정말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받게 될 손해를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좀 뻔뻔하고 좀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거짓말하고 뻗대는 게 낫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자꾸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내란죄의 그 법정형이 워낙 무겁다 보니까 예. 내란이 묻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내란에 오염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네. 거짓말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부끄러움이 뭐가 문제겠어요. 그걸 감안하고 봐야 돼요. 네.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뭐 법무부 장관 예. 박성재라든지 네. 이완규 이런 사람들은 죽고 사는 그런 각오로 지금 거짓말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상목 그러니까 한덕수보다 최상목에 대해서 탄핵 가능성을 더 높이 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최상목 정도는 탄핵 반드시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하신 분들은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실제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을 그러니까 가부를 결정을 한 거는 아니었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위만 예.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지도부의 위임을 해놓은 상태라고 아, 보시면 그럼 될 것 지도부가 같아요. 결정을 보류하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네요. 뭐 노정면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탄핵안을 발의조차 안 한다면 탄핵 추진을 사실상 못 하는 거니까 이거는 탄핵을 안 한다는 얘기와 뭐 동일하다 이제 이런 발언인데 박주민 의원께서는 그래도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계속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뭐 지도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예. 최상목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너무나 명백히 위헌 행위를 했는데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는 정리하도록 하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예. 그거를 깜빡할 뻔했어요. 우리가 김성훈 경호처장님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오늘 KBS 단독 보도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이 지난 2월 3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방해 혐의로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김성훈 차장의 용산구 관사를 함께 털었는데 당시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인 관사에 예. 외부인 여성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경찰은 대통령실에 구두 비위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관사에 외부인이 출입하는 건 공무원의 그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안 된다. 해당 공무원만 써야 된다. 네. 이거 비위 아님이라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경찰이 통보를 해줬대요. 그 보도가 오늘자로 나온 겁니다. 근데 김성훈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던 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그럼 압수수색 들어가서 본 사람은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서 외부인 여성이 딱 있는 걸 알고 이거 뭐야 당신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가족입니까 뭡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보고를 해줬다면 네. 사실이겠죠. 그렇죠. 사실이겠죠. 네, 근데 다르다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했답니다. 아 혹시 그러면 네. 외부인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나리오를 써주셔야 됩니다.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있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네. 외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내부인이요, 내부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사실과 다르네요. 네, 사실과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치. 네. 그러니까 외부인 여성이 아니라 내부인 여성이다. 아니면 외부인 남성이다. 어허 남성이다. 그렇지 모르지. 이 양반. 모르는 거죠. 아니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외계인. 외계인 여성이다. 외계인. 예. 그러니까 뭐냐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설마 이것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힌 거야? 는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이게 2월 3일에 보고가 되잖아.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네.
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되면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대요. 근데 이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은 진작에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규정도 적용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비위 통보 이렇게 했지만 예. 역시 약간 특혜를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기강이고 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 계속 하는 거로 보여지고. 예. 예. 아 뭘까요? 황희도 이사님도 좀 상상력을. 지금 뭔가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있는데 예, 누구인지 방송이 알아요? 아니 진짜로 잠깐만. 아니 오마이 TV의 그 신뢰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방송에 허용되는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 그래요. 그거 말고는 제가 머리에 생각이 안 들어서 오늘 일기장에다 써놓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말고는 지금 상상이 안 돼요. 뭐. 네. 우리 PD님 지금 네. 동공이 흔들리고 아, 네.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끄덕이면서 재미는 있는데 네. 동공이 흔들리고 말 있어요. 못하죠. 저 예. 일기장에 쓰려고요. 예. 네. 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지인들 공무원이 많아서 실제 관사 써보시는 분들 그 기준이나 다 알고 있는데 네. 외부인 여성이 관사에 머물고 있다가 압수수색이 불시에 들어왔는데 걸린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리고 비위 통보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뭐야? 그럼 그분은 도대체 존재가 뭐지? 아까 모르겠네. 모르겠다. 외부인이 아닌가 보지. 예, 아니면 뭐 얼굴만 봐도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든가. 그래서 왜 여기 계세요? 뭐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영화적 상상력이 영화적 그냥, 상상력. 예, 영화적 상상력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 영화적 상상. 그럼 왜 사의 표명을 했는지 알겠죠. 역시 방구석 영화관 작가답게 예.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아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기사가 하나가 나면 네. 언론,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에서 많이 유통되는 기사들이 있고 특히 이제 뉴미디어 쪽이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소식들이 그쵸. 좀 구분. 뭐 물론 빅뉴스는 다 동일하게 둘 다고. 유통이 되지만 그렇죠. 어떤 뉴스는 뉴미디어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유통되잖아요. 네. 오늘의 이 외부인 여성 관련된 소식이 네. 뭐 뉴미디어를 핫하게 좀 덮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양한 추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가 있는데요? 예? 아, 왜 그래요? 몰라가지고 왜 그래요? 못 봐서 오늘 제가 바빠서. 니도 왜 이제 자기가 진행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아, 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예 보내버리려고? 진짜. 아니 근데 갑자기 사의 표명을 하기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네. 사의 표명도 이상했잖아. 내가 4월 말까지 있다 나가겠다. 그치. 라는 얘기가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아니 사의 표명을 할 거면 지금까지 버틴 건 뭐야? 라고 했는데 예. 이러면 끼워 맞춰지죠. 예. 누군가가 해가 되기 싫어서 내가 나가겠다. 예. 나가기는 나가는데 뭐 네. 누군가와 이제 뭐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이런 것들을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 다만 아직 증거인멸 다 안 끝났으니까 4월 말에 나간다. 이러면은 시나리오가 딱 예쁘게 하나 완성이 되긴 하거든요. 아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윤건영 의원 같이 대통령실을 잘 아는 분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4월 말에 사퇴하겠다는 거는 예. 그 무렵까지 증거인멸을 철저히 하고 나가겠다는 예, 식으로 예.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임무는 다 끝났고 연금 받으러 가시겠다. 이제 요건데 임무는 다 끝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좀 더 좋은 추억을 더 만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지? 집에 뭐안 날라와요? 왜냐면 날라올 법하거든요. 같이 방송을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 이제 아슬아슬해요. 예. 수요일 방송이 너무 재밌는데 네. 가끔 아슬아슬합니다. 예, 뭔가 집에 하나 또 날라올까봐.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 갖고 누가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어떤 걸요? 아니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에 있던 에서 관사에 들어있던 그분에 대해서 그냥 외부인인지 아닌지만 파악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지 신원을 않았겠습니까? 확인했겠죠. 아니 왜냐면 그렇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아니 왜냐면 외부인인지 내부인인지라도 알아보려면 뭘 조사를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외부인지 내부인지 뭐. 만약에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그 외부인이 침입한 강도였다, 뭐 도둑이었다 이랬으면 아니 신분증이라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분증 확인했겠죠. 예. 야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보도예요. 그래서 이 KBS 보도에 네. 야 관사에 왜 외부인 여성을 부르냐 그래서 있는 댓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었음 뭐 이제 이런 거고요. 예, 넌 누구한테 죽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계속 여기 댓글에도 올라오는데 예. 그래서 저도 차마 언급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왜 누구한테 죽어요? 누구는 진짜 열받지. 왜요?
왜 그래요 진짜. 같이 방송 오래 해요 이두 씨. 왜 그래요 진짜. 저 그냥 이것만 좀 알고 싶은데 2월 3일에 내가 거봐 이게 제일 재밌을 거라 그랬잖아. 예 말씀하세요. 2월 3일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중이었나요? 2월 3일이요. 예. 2월 3일이면은 구속 중이었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에도 아마 그렇거든요.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네. 아니 뭐 그냥 저는 그냥 끼워 맞춰 보는 겁니다 한번. 네. 예. 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중이었고 구치소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거기 한 번도 면회 안 갔고요. 예. 아, 잠시만요. 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아니 왜 그래? 아니 다른 정리를 하는 순간 박영식 앵커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냥 정리하지 마. 아니에요 혼자. 잠깐만. 아니 담담하게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 아까 이제 그 제가 착각해가지고 중앙일보 기사도 틀려먹은 것처럼 사실은 사실은 이제 팩트는 그쵸. 알려드려야 되니까. 네. 자 윤석열은 2025년 1월 19일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때 구속이 됐습니다. 1월 19일에 구속이 됩니다. 19일. 예, 그러면 이제 1월 중순에 구속이 된 거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이 김성훈의 용산 관사는 2월 3일에 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사실 확인을 좀 해드렸고요. 예, 외부인 여성이 그때 당시에 관사에 있어서 이것을 경찰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비위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외부인이라 함은 그 관사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여성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혹시 연령대는 안 나왔습니까? 이 기사에는 연령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야. 예. 야 정리 다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덥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정말 11시 반에 원래 주메이가 하나 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이슈 때문에 지금 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요. 아니요. 네, 한덕수와 이준석 둘 중 좀 더 큰 대선 변수는 누구일까요? 1번 이걸 물어본 진행자가 잘못했다. 66%.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다른 설문조사였습니다. 총 약 9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오늘 언급된 도서 중 가장 요거 지금 저는 결과가 뭐죠? 구독자라 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요. 올려주세요 다시. 저 여론조사 창에 우리 저희 단체방에 좀 놔주세요. 예. 오늘 언급된 도서 중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도서는 무엇인가요? 라는 조사였죠. 약 9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 요 내용만 좀 언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긴장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예. 그래도 신간인데 제가. 네. 가장 신가는 결국 아니. 국민이 합니다인데. 그렇죠. 예. 근데 대표님 거는 그거잖아. 예외로 해줘. 약간 치트키. 아니 근데 여기 특히 항목에 넣은 것 같아요. 지금 넣어주셨습니까? 예, 넣어주셨어요? 올라갔어요? 혹시 100대 0대 0이 설마 이 조사를 못 읽어드리면 우리 투표하신 유권자들이 속상하죠. 굉장히 속상하죠. 예. 그 너무해. 몇 퍼센트? 2등은 누굽니까? 야. 잠깐만 그럼 내가 3등이야? 예, 1등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를 했고요. 네. 자, 2등은 그리고 주민의 헌법이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등은 오창석, 4등은 거의 없다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네. 참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외부인 여성은 누굴까요? 오늘 폭파시키고 이렇게 된 거. 등에서 땀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죽자. 박주민 의원님이 여기 귀에다가 이제 이어폰을 끼시는 거는 이제 집에 가야 된다는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너무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과 방송 재밌게 또 채워봤습니다. 4월 16일이었고요.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세월호 10일축이었습니다. 맞아요. 4월 16일 이렇게 했을 딱 누군가 얘기했을 때 오늘 그날이잖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무슨 날이야라고 묻지 마시고 그 날을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함께 하셨다면 결혼도 했었고 직장에 갈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또
가족이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국가의 참사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얼마 전이었고요. 세월호 참사도 사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분들에게는 옆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기억해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뜻을 모아준다면 유가족분들도 외롭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민 의원, 황희두 이사, 거의 없다님과 오늘 세 분과 함께 가득 채워봤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